제가 참 이런저런 뉴스 브리핑을 하는 내용이요, 못마땅한 사람이 좌우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큼 안티를 많이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데, 이제는 어지간히 욕을 해도 별로, 저도 이제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지 감각이 묻어져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실 분이 있으면 욕을 더 심하게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욕한 내용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참 이게 보수의 수준이에요. 오늘날 우리 보수 지지자들의 수준임을 우리도 좀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만큼 이 갓 들어서서 지지율 80% 어쩌고 하는 정권에 대해서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 가면 이것보다는 사실 톤을 좀 낮춥니다. 왜? 뭐 방송 지금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두세 개 나가는데, 이것도 톤을 그대로 하면 이제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나오지 말할 겁니다. 방송 그거 한다고 생계 별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제 입장을 유지해 가는 거고요. 이것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방송에서도 제가 어제 2명 다 잘라야지 1명만 자르고 뭐 바꿔먹기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리고요, 뭐 박근혜 탄핵 찬성했다고 아직도 저보고 뭐라 그러시는데요. 제가 탄핵에 찬성하건 안 하건 될 일이 안 되고 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탄핵 안 됐다고 정권이 교체 안 됐겠습니까? 누더기가 된 정권이 12월 달까지 갔으면 잘 됐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요, 솔직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누구가 오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넘어가자라고 이런 부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바꾸고 고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보수는요, 보수가 저지른 업보를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요, 우리 스스로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길 바랍니다. 또 댓글이 욕을 좀 하겠네요. 하든가 말든가. 자, 이 문재인 정부가요, 과연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니 열심히 밀어주자, 할 것 다 해봐라고 마치 대통령을 애들처럼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는 문바들을 봐도 역겹고요, 또 망하게 되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큰소리 치는 그냥 맹목적 보수 지지자들도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향방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걸 가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즉 예고편격인 일들 몇 개를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 몇 개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정권이 어디로 갈지 빤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성주에 저 자경단에 의한, 종북 자경단에 의한 사설 검문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를 지연시키는 부분과 관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드 반대에 앞장서는 한국의 종북 좌파들과 문재인 정권이 어떤 단절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저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은,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타견민. 오늘 타견민이가 인터뷰를 했네요. 참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신기합니다. 두 차례 11일부터 3일간 두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요. 억울하기보다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더 크다. 저를 향한 비판들 하나하나 엄중하게 받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자리가 좋기는 좋네요. 저리 물러나기 싫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남을 향해서는 주먹으로 욕을 하던 타겟민이 이렇게 공손해집니까?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물러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라는 분들 요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서도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물러날 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서 발탁됐다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 측근이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가까이 두는 분이 아니다. 이 일을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며 제 업무와 관련된 평가를 받았고 그 쓰임을 요구받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2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일을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문재인 정부 고공 지지율이 다 자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들립니다. 지금 하는 일도 임기 초반에 대통령 형사의 변화를 위해 잠시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개 행정관의 거치 문제를 대통령께 상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절차와 과정을 거쳐 보고될 것은 보고되고 판단될 것은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을 저와 관련된 이 사단에 어떻게든 연결시키는 것은 비열한 일이다. 아주 이 사람 이 친구 이거 정신 나갔네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연결시키지 말라면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향한 비난과 비판은 온전히 내모시고 엄중하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감성 코드 소통 협치 행보로 보이는 모든 대회에 노출된 이벤트들, 예를 들자면 어제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 김정숙 여사가 가서 행사에 참여해서 애들이 노래를 같이 부르자는데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5평짜리 만두집에 가서 1년 전에 만두를 선물 받은 군산에 들렀다가 선물 받은 인연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누추하다고 오지 말았는데도 방문을 해서 만두 50인분을 수행원들이 직접 나르면서 같이 먹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다 타겟민의 작품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그리 이벤트를 잘하면서 자신을 위한 이벤트는 온통 성적인 쾌락적인 문제로만 도배를 했는지, 하긴 뭐 이발사가 지머리 깎지는 못하니까요. 누가 타겟민을 위한 타겟민의 어떤 이 성과 쾌락, 즉 음란마귀를 지우는 이런 개인 이벤트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타겟민이 여성단체 다 달라들고 심지어 민주당의 여성 의원까지 달라들고 조국까지 달라들어서 교체론을 폈지만은 정현벽 여성가족부 장관조차 청와대에 해임을 촉구했고 한국의 여성단체 중에서 한마디로 입심이 제일 큰 여성단체 연합 등도 이런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7,700명이 사퇴 촉구 서명을 해도 끄떡 없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타겟민을 심각하게 봐도 끄떡없고 조현욱 인사수석과 그가 몸을 담았던 여성단체가 요구를 해도 끄떡도 없습니다. 누구도 문 대통령한테 타겟민을 지원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타겟민 정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도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거치가 결정된 바도 없고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도 한번 지켜보자 말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친문 세력은 타겟민이 지금 구명 요청을 한 것 같고 좀 지켜보자 하면서 기회를 주자 하면서 타겟민 편을 들고 있고 또 댓글을 열심히 다는 문파들도 타겟민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왕 실장, 왕 수석은 들어봤지만은 김기춘 실장, 왕 실장, 왕 수석, 우병우 수석, 이제 왕 행정관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타겟민을 언제까지 끌고 가는가도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타겟민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겟민이 과연 누구 때문에 저렇게 오래 왕 행정관으로 배짱으로 버티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말고 다른 누가 있느냐. 조국도 아닌 것 같고 임종석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게 이 정권의 권력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요. 제가 3인방을 욕을 하고 우병우를 욕을 한 부분은요.
저는 권력 생리를 좀 압니다. 과거에 주변에서 그걸 봤고요. 그래서 3인방과 우병우를 그대로 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99.9%라서 제가 찌라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유병헌 사태 직후에 유병헌 처리하는 거 보니까 하도 끌려서 3인방 물러가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화살이 날라오다가 찌라시 사건 터져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날 무슨 뭐 보수의 농객이라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종편 십상시라고 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초에 20일인가 신년 간담회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고 신뢰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사는 끝나버렸잖아요. 경찰만 하나 자살하고 깜빵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병우 온갖 의혹이 등장해도 우병우를 안 자르다가 박 전 대통령은 깜빵 가고 우병우는 살아남았습니다. 3인방을 정리 못한 문제, 즉 최후가 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3인방을 정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병우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최후까지요. 자, 그러면 우병우와 3인방이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렇게 박 전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는데 최순실의 역할은 뭐냐라는 부분이 있었겠지요. 마찬가지로 양정철과 이호철이 날아가고 그 자리를 조국과 임종석과 문정인이 채웠는데 홍석현이 한 자리 해보려다가 홍석현도 날아갔습니다. 뭐 본인 재발로 갔지만요. 모양이 뭐 좋은 자리 안 주니까 갔겠죠. 그랬는데 타겟민이 행정관의 위치를 달고 2급입니다. 저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민은 조국의 사람도 아니고 임종석의 사람도 아니고 문정인의 사람도 아니라면 타겟민은 누구의 사람이길래 버틸까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정권의 예를 보면 최순실 같은 사람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말고 타겟민을 비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당도 조국도 한마디로 임종석도 손대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이 메커니즘은 나중에 사단이 나는 메커니즘이 되기 쉽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다음은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월 말에 석방돼 놓는다는 이야기가 바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꼭 저보고요. 좌파다 빨갱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뭐 이 삼성한테 이재용한테 뭐 받아 먹은 거 있습니까? 자, 경제개혁을 하겠다면서 기껏해야 피자니 김밥이니 통닭이니 우유니 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양 라면도 조지대요. 딱 분식들 조지고 있어요. 우치 이 정권의 경제개혁의 대상은 분식집 메뉴 수준입니까? 분식집이 아니라 호텔, 뷔페 식당 메뉴를 손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재용 부회장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어제 정유라가 칼침을 놨지만은 정유라를 살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유라에 대한 제 시각에 대해서 또 제가 틀렸다고 한 사람 많대요. 원래 제 이야기를 처음에 들으면 거짓말 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 제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인내를 갖고 좀 지켜보고요. 어쨌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석방이 되어서 나오고 뇌물죄가 이제 빠지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걸 엄청 좋아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가 임명됐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재용은 빼고 박근혜와 최순실은 정리하기 위해서 면세점 의혹이 등장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사정수사가 시작되니까 그간에 다른 의혹들이 몇 개 더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재용이 빠진 모든 의혹은 않고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저 박 대통령 지지한 사람한테 좀 묻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삼성에 가서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너 좀 뭐 기여를 좀 하지 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삼성이 먼저 끈을 대어서 최순실이든 박 대통령 쫄병이든 접근을 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경제 개혁을 하겠다,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재용을 8월 말쯤 이렇게 풀어주면 그것도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드 연말에 배치를 한다라는 소문이 한간에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상회담 전에 정의용이 갔던 누가 미리 미국하고 연말까지만 좀 이렇게 시간을 주라, 배치를 하겠다, 환경영향평가 뭐 1년 이러지만 우리가 알아서 좀 하겠다 이런 말을 했으니 미국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자,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르게 뒷박을 때리는 쪽으로 가게 될지, 북한에도 중국에도 연말까지 기한이니까 오전에 협상 좀 하자, 그래야 너네들도 좋지 않겠느냐 말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빼서 핵과 미사일에 전용한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자기도 임금 전용 의혹이 궁금해서 파악해봤는데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할 때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전용되어서 중단한다고 발표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죠.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정부 성명을 통해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중단한다 했습니다. 근데 정부 고위 당국자라고 하면서 어느 부서에 누군지 아무것도 없어요. 오프 더 레코더로 직위와 이름만 이렇게 감춰달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거의 99% 통일부 관계자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할 당시에도 자금이 전용된다고 이야기할 근거는 없었다. 북한과의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사드 이야기하다가 넣은 것은요, 어쨌든 밑으로 이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할 건데, 미국한테 연말이라고 해놓고 또 북한 관계, 중국 관계가 연말까지 풀리겠습니까? 택도 없죠. 뼈저리게 무력감을 넣겠다라는 게 이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이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건강상 문제가 연말까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좀 지켜보면 이 정권 순항 여부가 또 나오겠죠. 자, 대미 관계에서 한쪽은 안보로 혈명, 한쪽은 경제로 FTA나 환율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대미 관계를 지금 미국에 갔다 와서 잘 풀렸다고 보는 겁니까? 그냥 서로 펑 터질 싸움을 얼기설기 봉합을 해가지고 덮어버렸고 속에는 암은 절제되지 않고 그대로 자라고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라고 보고요. 대북 관계가 풀릴 거라고 봅니까?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운전석 티켓 사서 북한 보고 조수석한테 알아 앉아라고 해도 조수가 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바퀴 4개 중에 2개는 아예 끼어지지도 않으면 이게 부도난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몇 가지, 대북관계, 대미관계, 사드 연말 배치, 그리고 이 타겟민 같은 인사 문제, 이재용 석방 문제, 섬주 저런 사설 검문소 문제. 자, 저걸 정리하면요, 이 종북 좌파 세력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이 정권이 내 나름대로 가겠다 하는 신호가 그래도 조금은 될 수 있고, 저걸 정리를 빨리 못하면요, 이 정권은 끌려다니다가 끝날 거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리트머스 용액이 담겨 있는 이런 건조시킨 종이를 이 알칼리인가 즉 산성인가를 구별할 때 담가서 색깔이 청색이냐 붉은색이냐 따라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구별케 하는 겁니다. 즉 이 한 가지를 보면 당신 색깔이 뭐냐고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앞에 이야기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만 딱 보면 나머지는 안 봐도 이 정권의
무슨 색깔인가가 딱 드러날 거다 하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길 바랍니다. 두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일을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문재인 정부 고공 지지율이 다 자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들립니다. 지금 하는 일도 임기 초반에 대통령 형사의 변화를 위해 잠시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개 행정관의 거치 문제를 대통령께 상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절차와 과정을 거쳐 보고될 것은 보고되고 판단될 것은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을 저와 관련된 이 사단에 어떻게든 연결시키는 것은 비열한 일이다. 아주 이 사람 이 친구 이거 정신 나갔네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연결시키지 말라면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향한 비난과 비판은 온전히 내모시고 엄중하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감성 코드 소통 협치 행보로 보이는 모든 대회에 노출된 이벤트들, 예를 들자면 어제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 김정숙 여사가 가서 행사에 참여해서 애들이 노래를 같이 부르자는데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5평짜리 만두집에 가서 1년 전에 만두를 선물 받은 군산에 들렀다가 선물 받은 인연을 이것도 스톤을 그대로 하면 이제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나오지 말할 겁니다. 방송 그거 한다고 생계 뵐 돈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제 입장을 유지해 가는 거고요. 이것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방송에서도 제가 어제 2명 다 잘라야지 1명만 자르고 뭐 바꿔먹기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리고요, 뭐 박근혜 탄핵 찬성했다고 아직도 저보고 뭐라 그러시는데요. 제가 탄핵에 찬성하건 안 하건 될 일이 안 되고 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탄핵 안 됐다고 정권이 교체 안 됐겠습니까? 누더기가 된 정권이 12월 달까지 갔으면 잘 됐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요, 솔직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누구가 오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넘어가자라고 이런 부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바꾸고 고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보수는요, 보수가 저지른 업보를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요, 우리 스스로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길 바랍니다. 또 댓글이 욕을 좀 하겠네요. 하든가 말든가. 자, 이 문재인 정부가요,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저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은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타견민. 오늘 타견민이가 인터뷰를 했네요. 참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신기합니다. 두 차례 11일부터 3일간 두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요. 억울하기보다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더 크다. 저를 향한 비판들 하나하나 엄중하게 받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자리가 좋기는 좋네요. 저리 물러나기 싫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남을 향해서는 주먹으로 욕을 하던 타견민이 이렇게 공손해집니까?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물러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라는 분들 요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서도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물러날 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서 발탁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 측근이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가까이 두는 분이 아니다. 이 일을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며 제 업무와 관련된 평가를 받았고 그 쓰임을 요구받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제가 참 이런저런 뉴스 브리핑을 하는 내용이요. 못마땅한 사람이 좌우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큼 안티를 많이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데 이제는 어지간히 욕을 해도 별로 저도 이제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지 감각이 묻어져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실 분이 있으면 욕을 더 심하게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욕한 내용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참 이게 보수의 수준이에요. 오늘날 우리 보수 지지자들의 수준임을 우리도 좀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만큼 이 갓 들어서서 지지율 80% 어쩌고 하는 정권에 대해서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 가면 이것보다는 사실 톤을 좀 낮춥니다. 왜? 뭐 방송 지금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두세 개 나가는데 과연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니 열심히 밀어주자 할 것 다 해봐라고 마치 대통령을 애들처럼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는 문바들을 봐도 역겹고요. 또 망하게 되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큰소리 치는 그냥 맹목적 보수 지지자들도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향방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걸 가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즉 예고편격인 일들 몇 개를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 몇 개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정권이 어디로 갈지 빤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성주에 저 자경단에 의한 종북 자경단에 의한 사설 검문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를 지연시키는 부분과 관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드 반대에 앞장서는 한국의 종북 좌파들과 문재인 정권이 어떤 단절하지 못하고 끌려